안녕하세요. 저는 이혜민 엄마입니다. 저에게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할 말이 너무 많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를 만큼 한참 생각했습니다. 저희 딸은 1999년 1월 13일 추운 날씨 비가 부시시 내리는 날, 혜민이가 그날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고 한 달 2월 10일 만에 싸늘한 죽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학교에 가서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힘도 없고 나약하고 또 영어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딸의 소식에 저는 완전히 창살 없는 감옥에서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숨이 너무 많이 차서 죽음의 문으로 한 발자국 가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재판장에 앉아 있으면 웃으며 나오는 아단을 보면 아단의 모습에 숨조차 못 쉬고 속으로 눈물을 참으려고 하니 내 마음속에 있는 심장이 녹아내리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참고 지켜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단의 그 웃는 모습이 나에겐 악몽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잠을 잘 수 없고 참고 있던 눈물을 한없이 울고 나면 하나님께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고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판사님과 배심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에게 형량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 미국 땅이 힘이 없고 약한 자를 보호해주는 헌법, 정말 정의가 살아있구나 하면서 그 위대한 미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아다는 창살 있는 감옥에서, 나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고 있었죠. 매일같이 악몽 속에서 일어나 울고 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없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커다란 나무를 보면 그 앞으로 마구 달리다가 그 앞에서 스탑하고 나서는 나의 의지가 약함에 울어버리기도 했죠. 물건을 사러 마켓이나 쇼핑센터를 가다 보면 딸의 뒷모습과 비슷한 외모를 보면 그 자리에서 울고 그 자리에서 멈추고 주저앉아 버리죠. 그러다가 이런 악몽의 세월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서 LA 사는 동생이 이곳에 와서 살자고 했습니다. 이곳에는 아단의 숨도 안 쉬고 같은 하늘이 아니니까 언니가 좀 살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참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생각하는 가운데서 조금씩 내 자신을 찾으려 보니 내 뒤에는 조용히 지켜보는 아들이 보였습니다. 그래, 혜민이는 내 가슴속에 묻고 아들을 돌아보자 하고 결심을 했죠. 한국의 속담에는 가족과 남편이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마음속에 묻고 죽을 때 같이 땅에 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 딸의 육체는 만질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나에게 항상 우리 딸이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I love you, mom 하면서 그 음성을 잊지 않으려고 늘 생각하면서 살았죠. 그런 생활을 악몽 속에서도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냥 꾹꾹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TV에서 아단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인터뷰하는 여자분이 그러더군요.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면은 그 여자분한테 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너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쁜 딸을 낳아서 18년 동안
잘 키우다가 하루아침에 네 앞에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그 딸을 보고 너는 어떻게 행동하겠냐 하고 되묻고 싶었습니다. 나의 이 처절하게 가슴이 찢어지는 걸 알지도 못하고 지는 좋게 말을 하지만은 받는 나에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정의와 헌법이 살아있는 이 미국, 언론에 무너지는 언론에 무너지고 나 같은 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미국의 정헌법에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한참 만에 울면서 어떻게 이 미국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러면서 저는 더 절망 속에서 깜깜한 감옥 속으로 내 자신이 내려갔습니다. 우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돌멩이 하나를 연못에 던지면 그 돌멩이에 맞아 죽은 개구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개구리가 되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에게는 너무너무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나에게는 삶에 대한 의지도 없고 의지도 없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나는 나같이 힘없고 연약하고 영어도 못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저 미국에서 정해진 법에만 따라서 살면 되는 줄 알고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청청병력 같은 소식을 저에게 전해줍니까? 이게 미국입니까? 어떻게 정의가 살아있고 죄 지은 자에게는 죄를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그것도 그 나이에는 제 생각에는 그 나이에는 자기가 사리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나쁘고 어떤 게 좋고 살인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면서도 걔는 했습니다. 그게 어린 나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걔도 다 생각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런 애를 그것 때문에 풀어줬다는 미국 진짜 너무너무 그리고 무능력한 경찰 아저씨들 어떻게 우리 혜민이 시신을 제대로 검사를 해야지. 어떻게 당신들의 아무 생각 없이 한 것이 우리 이렇게 커다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나에게는 또 하나의 절망과 죽음의 길을 더 가게 만들어주신 경찰관 아저씨들, 제발 이런 일에 다시 일어나지 말게 해주세요. 강건하고 진짜 세계에서 알아주는 미국의 경찰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이 또 번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더 가슴 아프게 만듭니까? 미국에 살아있는 경찰관과 경찰관 아저씨와 법원에서 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진짜 올바른 법과 올바른 검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 지은 자는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어린 나이라고 그렇다고 해서 용서해주고 풀어주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배심원과 저희 판결해 주신 판사님을 진짜 존경합니다. 그분 10분의 배심원들이 바보 같아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올바른 결정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재판을 해주시고 법은 꼭 나쁜 사람한테는 법은 나쁜 사람한테 꼭
죄를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우,